전에 이제 솔라나 쪽을 좀 공부를 했었었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때까지 작성을 해왔던 솔리디티 코드를 이런 EVM 기반이 아니라 솔라나로 바꾸겠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솔라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지만, 아무래도 EVM 기반 솔리디티 기반으로 좀 먼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솔라나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지 못했고, 간단하게 토큰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NFT는 어떻게 만들고, 뭐 NFT에 대한 메타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토큰에 대한 메타데이터, 솔라나는 특이하게도 토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정을 해야 스캔에 올바르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는 이제 러스트의 앵커 프로토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DApp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까지 한 번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현실적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까지는 작성을 자유롭게 하는 거는 좀 거기선 자유롭지 못하고, 어느 정도 보면서 좀 작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솔라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막혔던 부분은 이제 NFT를 스테이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전혀 오질 않더라고요. 그 막 CPI 컨텍스트라는 부분, 뭐 타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외부 프로그램에 있는 걸 이렇게 불러오고 하는 코드를 많이 봤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으로 따가지고요. 일단 대분해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뭐라고 할까요? 이런 CLI에 대해 물론 토큰도 CL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CLI 말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 거고, 이제 솔라나 웹3.js라는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뭐 CLI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CLI를 통해서 본 거는 그냥 단순히 제가 대분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보려고 보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계정도 볼 수는 있는데, 이 계정을 쓰진 않고 새로운 키페어를 만들어서 에어드랍 때리고 에어드랍을 하고 이제 에어드랍 한 걸로 이제 트랜지션 날리는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솔 테스트라는 말을 만들어주고요. 하고 이쪽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겠습니다. 몇 가지 npm을 설치를 모듈을 디펜던시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파일이 없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SPL 토큰 한 개를 설치해주고 T를 한 개를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모듈을 몇 개 설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고 하다가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거고 이런 디펜던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러스트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앵커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니까, 명령어 기억이 안 나네요. 해가지고 앵커 쪽 또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뭐 깃도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고려할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토큰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토큰에도 메타데이터가 부여되고
이제 토큰에서 사용이 그러니까 유저와 이제 컨택트 하면서 트랜잭션 날려가지고 또 새로운 어카운트로 만들어가지고 해당 토큰에만 이제 활용이 되는 어카운트가 있고 뭐 굉장히 독특하게 동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가 안 돼서인지 간단한 NFT나 토큰 같은 건 작성을 해도 이후에 이제 스테이킹이나 마이닝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커넥션. 네, 작성을 하면서 자동으로 모듈을 불러오겠습니다. 클러스터 API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브넷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거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오로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값이 정확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이게 굉장히 괴상하게 나오죠. 괴상하게 어떠한 커넥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게 타입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더큐먼트가 있는데 이 더큐먼트가 대로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달라가지고 만약에 작성을 하다가 안 되시면 뭐 이렇게 타입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가면서 타입을 맞춰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타입은 없어가지고 제너레이트로 해가지고 하나의 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크릿이네요. 프라이빗키를 이렇게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도 한번 보게 여기까지만 한번 콘솔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거랑 타입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다르네. 네. 시크릿키는 찍어보지 않는 걸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크릿키가 나오고 시크릿키를 했으면 이제 이 키에다가 에어드랍을 해가지고 솔라나를 받아야 이후에 트랜잭션을 날릴 수 있겠죠. 이게 메서드명이 리퀘스트 에어드랍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퍼블릭키를 넣고 또는 이건 그냥 소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려면 그냥 에어드랍 가가지고 퍼블릭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똑같이 퍼블릭키를 넣어 주었습니다. 네, 옆에 열어놓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 에어드랍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해가지고 해당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로 더 바꿔주고 네, 이제 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팅키라고 변수를 한 개 만들고 크레이트 민트를 통해 가지고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크레이트 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타입이 있죠.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괴상한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커넥션이랑 페이어는 사이너니까 뭐 이 친구가 되겠죠. 플러시 됐겠고 민트 어서리티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키니까 퍼블릭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프리지 어서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멀은 이제 솔라나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8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음표 있는 거랑 는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물음표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게 들어가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컨프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음표로 없어도 뭐 상관없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지금 에러가 안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키페어 제너레이트가 아마 프로그램에 생성되는 새로운 키페어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프로그램 어드레스는 민트키가 되겠네요. 근데 아마 이거 민트키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원래 나오고 토큰 프로그램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그냥 간단한 어카운트라고 뜨죠. 왜 그냥 간단한 어카운트라고 뜨냐면 이 해당 뜨네요. 이건 몰랐는데 좀 메타데이터가 설정이 되어야 토큰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토큰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토큰 네임이나 심볼 값이나 따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설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계정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방금 생성한 키 계정으로 잡혀 있죠.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토큰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는데 이 토큰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놈입니다. 이놈으로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저도 방금 새로 알았던 거, 그러면 이제 이 토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줘 가지고 뭐 토큰 네임이나 심볼이나 뭐 이미지나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퍼블릭 키를 만들 건데 인트 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퍼블릭 키를 만듭니다. 여기 퍼블릭 키를 들어가면 create a new public key object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퍼블릭 키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퍼블릭 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건 무슨 값이냐? 이 값이랑 똑같죠?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민트 키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스트럭터도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PDA라고 하는 그런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PDA가 무엇이냐?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어내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기 프로그램을 뜨고 뭐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막 그거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이 만든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PDA라고 하고요. 이제 그 PDA의 어카운트에 대한 프라이빗 키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 그 계정에 대한 권한을 이제 해당 프로그램이 들고 있는 거죠. 즉 컨트랙트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PDA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시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전한 PDA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PDA를 만들기 위해서 일련의 좀 솔트 값을 넣어주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그냥 PDA라고 하고, 저도 이 PDA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퍼블릭 키
해서 find 프로그램 어드레스 어싱크로 입력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 seed 2 넣어주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메타플렉스라는 그거를 불러와야 됩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임포트를 하지만 편하게 쓰기 위해서 메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토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형성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 전체 해가지고 그냥 메타플렉스 한 개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아이디가 들어가네요. 네, 메타플렉스는 굳이 안 박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다 메타플렉스를 박아도 그렇게 오류는 뜨지 않거든요. 제가 이거 도큐먼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렇게 박았는데 굳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얘랑 범프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띄워주고 불편하네요. 한번 띄워주고 프로그램 어드레스 쪽에서도 띄워주고 네. 어떤 퍼블릭 키가 이렇게 나오죠. 이 퍼블릭 키가 뭐냐? 전혀 모르는 퍼블릭 키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 만든 키이기 때문에. 네, 토큰 프로그램 어디서 이렇게 나오고 어떠한 이렇게 계정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범프는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시드로 들어가는 랜덤한 값을 도출해낸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값을 증명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큰 프로그램이 아니라 만든 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어카운트가 뜨죠?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프로그램 쪽에서 뜰까요? 네, 프로그램 쪽에서 뜨네요. create 어카운트로 해가지고 이 PDA라는 계정을 만들어 줬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7W6BW라는 값을 여기는 따로 안 뜨네요. 시멘트 따로 뜨지 않는데 어쨌든 이 find program address async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PDA라는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어주고 이 PDA는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준 거다. 네. 맞네요. 여기 안 뜨는 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토큰에 대한 뭐랄까요?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기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선언을 해두고 이 v2 instruction 잠시만요. create metadata account instruction 이 메서드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메서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뀐 것 같은데 이놈인데
해서 지금 타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argus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카운트랑 argus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네요. 이놈만을 구현을 하면 되고, 그리고 argus 같은 경우에는 이놈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 네, 이놈이었죠. 근데 이놈은 여기 내부적으로 이런 타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타입도 들어가 줍니다. 이 타입에는 데이터와 불리한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끌고 오겠습니다. 데이터 v2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일단 다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네,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면 일단은 argus란 놈이 어디였죠? 이놈이죠. 이놈이 이름으로 여기에 데이터와 is neutral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일단 트루 값을 주겠습니다. 트루 값을 주고 이제 이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는 요놈이죠. 그러면 요놈은 메타데이터 이름을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여기다는 argus랑 이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놈이니까 키값부터 모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렌트 값은 네, 필요가 없고 지금 그 다음에 웹3의 퍼블릭 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다큐멘트를 참고해서 적은 것인데 여기다가 일단 PDA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민트는 아까 작성해 놓은 민트 요놈인데 이거 두 베이스 64로 안 바꾼 민트 키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민트 어서리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from wallet인데 이거는 퍼블릭 키니까 퍼블릭 키로 바꿔주고 이것도 다 안 들어가 있고 여기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음표니까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면 어카운트 한 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gus 부분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는 데이터 v2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 v2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큰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석세스로 한 개 넣어주고 심볼은 KCC로 하겠습니다. 그냥 URI는 이제 그 이미지가 되겠죠.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글에서 한 개 대충 따오겠습니다. 네, 강아지로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해가지고 이건 하지 말고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잘 나오네요. 하고 셀러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적고 트랜잭션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으니까
누리랑 이게 토큰이니까 컬렉션은 따로 두지 않고요. 이거 그냥 다 누를 값으로 넣어두어도 됩니다. 그러면 v2 완성이 됐고 타입 맞췄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안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날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콘솔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쓰면 그냥 지우겠습니다. 네, 되게 괴상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트랜잭션으로 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앵커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앵커를 분명히 설치를 했을 텐데 아마도 모듈을 불러와서 쏘는 형태로 가야 될 거니까 앵커를 이런 식으로 불러오지 말고 이게 메서드 명이 아마도 일단 웹3를 불러오고 여기서 트랜잭션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컨스트럭트니까 뉴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트랜잭션 닫고 그 다음에 싱글 컴 트랜잭션으로 커넥션에 tx를 담아서 사이너는 from wallet으로 담아서 보내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토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쏘면 일단 펍키가 나오고 Processing Instruction Custom Program Error 어디서 에러가 떴냐면 이 트랜잭션이 쏴지지가 않는 곳에서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가 왜 떴을까요? 여기까지는 완성이 되었는데 이 IX도 똑바로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커넥션이랑 tx랑 from wallet 일단 아마도 트라이 캐치로 잡아도 똑같이 뜰 것 같은데 똑같이 뜰 텐데 제가 실습했던 코드랑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시뮬레이션이 실패했다네요. Pushing Instruction 0 Custom Program Error 처음 보는 에러인데 한번 제가 실습했을 때 코드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웹3가 앵커에서 불러왔고 애들을 더 있고 send confirm transition 이 점에서 뭔가 잘못됐나? 메타데이터 규칙도 지켰고 컬렉션 필요 없고 유지수도 필요 없고 테스트를 하였을 때는
것을 넣었었는데 이 문제인가? 네, 이 문제는 아니고 key must match seed of metadata program ID mint 여기 있네요. 네. 이쪽 자체에서 이제 러스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시드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 값이 이런 랜덤 이런 원하는 값이 아니라 지켜줘야 되는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PDA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시드 값에 대한 검증이 통과되지가 않아가지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시드2 시드3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개는 스트링 값이죠. from인데 앵커 모듈에서 utils write utf8로 바꿔주고 리코딩해서 메타데이터 한 개 넣어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아이디가 되겠죠. 여기서 프로그램 아이디를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bytes로 바꿔주고 네, 들어가야죠. 그러면 bytes로 하는데 이 민트는 이 민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트키 넣어주고 어디가 에러가 뜨고 있는데 지금 네, 연놈이죠. 다시 민트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어레이 버프 네, 어레이인데 버퍼 타입이나 발 어레이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바꿔주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네, 문제없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u월렛에서 데피니션을 쐈는지 확인을 해보면 뭘 쐈죠? create metadata account v2 source transf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드랍을 말하는 거고 create account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이 create mint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설정을 하였죠. 트랜지션 날림으로써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어드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이라 나오고 이름 서세스 나오고 KKK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도 이제 이렇게 제가 설정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URI도 나와보면 야무지게 나오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타플렉스를 활용한 그 SPL 토큰이죠. SPL 토큰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NFT를 만드는 방법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듈로 어떤 모듈을 쓸지 모르니까 이걸 가져오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네. 편리를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전체 모듈을 불러오고 하고 이제 NF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또한 불필요한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에어드랍까지 가져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메타플렉스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픈C를 간 다음에 익스플로러에서 솔라나 NFT로 가서 아무 NFT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잘못 짰네요. 여기 불편하네요. 여기서 이제 토큰 컨트랙트를 가고, 원래 솔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토큰 컨트랙트로 담겨져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 아니구나. 하나의 컨트랙트로 담겨져 있는데 솔라나는 특이하게, 뭐야 이거? 이거 숨겨져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뜨네요. 네, 숨겨져 있는 상태라서 아직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주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진 놈으로 보겠습니다. 토큰을 한 개 들어가지고, 토큰을 한 개 들어가지고, 얘도 왜 토큰 아이디로 들어가요. 토큰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었네요, 이때까지. 네. 네, 프로그램은 어차피 만들어주는 애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이제 다른 토큰이지만, 원래 솔리티라면 이 토큰 어드레스, 여기 컨트랙터 어드레스가 같겠죠. 컨트랙터 어드레스가 같고 토큰 아이디만 다를 텐데, 여기서는 이제 토큰 아이디가 토큰 어드레스로 동작을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였고, 여기 보면 오너 프로그램도 토큰 프로그램이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어갔던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업데이트 어서리티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해당 프로젝트를 뭐 개발하신 분이 되겠고, 이제 민트 어서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로 되어 있는데 메타플렉스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뜨게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쪽에 넣어놓고, 네. 그러면 이제 메타플렉스를 메타플렉스가 안 불러져 와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나? JS. 설치가 되면 네, 설치가 되었고요.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메타플렉스 설치가 했을 텐데. 메타플렉스를 하고 커넥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플렉스에서 사용할 계정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피어 아이덴티티를 넣고 from wallet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타플렉스는 이제 이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기피어 아이덴티 같은 경우에는 뭐 기피어라고 들어갔으니까 기피어를 넣어 주었고요. 그러면 이제 메타플렉스에
create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create는 굉장히 많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create의 태스크였나요? 아니고 메서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대충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네요. 네. 이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고 이거를 이제 주석을 제거한 걸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해주면 됩니다. 페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 거니까 저를 넣어주도록 하고 업데이트 어솔리틱 또한 솔라는 특이하게 업데이트 어솔리티를 따로 둬가지고 해당 NFT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계정을 이렇게 줄 수가 있더라고요. 민트 어솔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트 어솔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메타 플렉스가 잡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URI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해주어야겠죠. 이거에 대한 메타데이터 똑같이 이걸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Rwave에다 올렸네요. 솔라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Rwave라는 이제 분산형 데이터 IPFS와 똑같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소에다 올리니까 이것도 Rwave에다 올렸다는 걸 알 수 있고 토큰 오너도 퍼블릭 키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셀러피 베이스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이 오너가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5%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도 똑같이 그러면 아마 500이 5%로 나올 겁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얼추. 구현이 안 된 걸까요? 리스폰스를 받고 크리에이트를 하고 다 된 것 같은데 네임이 안 됐네요. 슈퍼 NFT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구현이 됐고 사실 여기서 불필요한 키값도 몇 개 있다는 것을 이쪽 아래에 있는 주석을 통해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될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NFT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뀌었죠? 퍼블릭 키가 나오고 어떠한 뭐가 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인트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면 아직 안 나오죠? 좀 기다려주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올까요? 대분넷이 아니었네. 네. 가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열티 5%고
여기서 똑같이 오너 프로그램, 토큰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및 러셀리티 같은 경우에도 메타플렉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이제 간단하게 NFT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이 솔라나를 통해서 DApp을 만들 때 이런 NFT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짜도록 하겠습니다. get 토큰 register account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NFT에 대한 퍼블릭 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NFT 찍은 거에서 민트 어드레스 여기 있네요. NFT 민트 어드레스 넣어주고 어카운트가 나오게 되고 이 어카운트를 일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 어카운트에다가 떴네요. 밸류의 어드레스에 퍼블릭 키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구조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넣어도 뜰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떠한 값이 뜨는 걸 볼 수 있고 오너의 퍼블릭 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 해당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에 밸류에 오너의 18쪽으로 오기 전에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네, 토큰 프로그램이라고 뭐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토큰 프로그램은 뭐냐? 이 NFT로 들어가 봤을 때 네, 토큰 떴고 요놈입니다. 토큰 프로그램 조도값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토큰 어드레스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드레스가 아니라 이 토큰에 대한 오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오너를 보기 위해서 이거의 value의 데이터 한번 이 부분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했던 거지만 또 하려니까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어떤 값이 막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민트 러셀리티 딴 놈으로 잡혀 있으니까 조회해보면 네, 민트 러셀리티도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오너 값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값에 아마 넣지 않아서인가요? 퍼블릭 키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더라? 커넥션.
네, 이건 아니고 이제 NFT에 대한 정보를 보는 메서드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hold by owner로 오너는 from onlet에 public key를 넣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나올 겁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배열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새로 또 디플로이하고 하는 거니까 나올 텐데 태스크로 객체 형태로 나왔네요. 좀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태스크로 객체 형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네. 런을 한 개 시켜주고 이렇게 NFT를 하면 이제 배열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뭐가 나왔는데 일단 배열이죠. 배열 형태고 제 토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수 있고 여기에 뭐 어드레스랑 민트 어드레스랑 어서라이즈 어드레스가 있고 이제 업데이트 어서라이즈 어드레스가 이제 이 계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민팅한 토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솔라나에서 NFT랑 이제 SPL 토큰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조금 다루어 볼 거고,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는 이제 솔라나에서 코어 쪽으로 말고 다르게 좀 더 컨택트 개발을 편하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워주고 빌드를 해봤자 지금 작성한 게 없으니까 무리 없이 빌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작성을 하고 천천히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뜨고 사인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지. 참고로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 케이스가 코드 컨벤션에 맞습니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의 크기가 들어가겠고 마이 어카운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잠깐 한 개만 더 넣을 거니까 하지만 사이너가 들어가야 되니까 8 네,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 네, 얼추 간단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빌드를 떠보면 네,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빌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어드레스 값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 이게 아마 커스터마이징하게 변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설정하기까지는 좀 괴짜 같은 행동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태그넷으로 바꿔주시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배포자가 된다는 거겠죠. 간단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이 값에다가 어카운트에 my 어카운트를 불러오게 되면 이 my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불러온 거는 이놈을 가리킬 거고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 my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라는 값에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 개 받고 my 어카운트에 데이터다 라고 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값이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이 값만 바꾸는 러스트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PDA라는 부분으로 어카운트가 이닛이 되면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범프 같은 것도 여기 시드 값이 있어야겠네요.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면 되나? 사실 이 시드 값이 없어도 되는데 시드 값을 넣으면 굳이 트랜지션을 날릴 때도 추가돼야 될 코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건 넣지 않고 그냥 이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당 러스트로 짜여있는 프로그램 이 컨트랙트 주소가 되겠죠. 이 컨트랙트 주소에서 이제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이고 페이어는 사이너 서명한 사람이 되겠고 이제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값으로 8, 32, 8을 더해 주었습니다. 8은 기본적으로 마이 어카운트가 가지고 갈 공간이고 32는 사이너에 대한 공간이 할당되는 것이고요.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 어카운트에서 가지고 있는 U64 즉 이 변수 값에 대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했던 것 같고 네, 설정이 되었고 그 전에 밸런스 있나 보고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네, 디플로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보면 뭔가 없네요.
이런 트랜잭션을 보내지 않아서 뭔가 없는 게 그렇죠. 없을 리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가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비스라고 뭔가 사이너가 이렇게 잡혔고 프로그램 아이디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new account 그냥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준 것 때문에 create account라는 트랜잭션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트랜잭션을 날려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겠죠. JS랑 저도는 사실 트랜잭션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숙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아이디 따오고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BI 같은 걸 따오겠습니다.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기본적인 것들을 다 따온 것 같고요. 설치도 잘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 써야 되니까 똑같이 불러오고요. 솔로 에어드랍까지 받고 페어도 불러오고 커넥션도 불러오고 네, 불러와야 될 모듈을 다 불러왔고요.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을 써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앵커 디펜던시를 좀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월렛으로 월렛을 받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 정확히 보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도큐멘트 따라가면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타입을 좀 확인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타입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아이디와 아마 제가 이거 작성했을 때 아마 타입을 한번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itialize라는 함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initialize는 이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BN을 설치를 안 한 것 같은데 앵커 쪽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불러와서 데이터 같은 거는 3 정도 넣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BN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않고 그냥 3 넣으면 트랜잭션에 대한 에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BN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컨스트럭트로 그 다음에 어카운트 제거한 게 들어가고
사이너가 들어가게 됐는데 어카운트가 아니라 어카운트네요. 사이너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제가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제너릭 타입을 이니셜라이즈를 했으니까 이 이니셜라이즈 이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건 스네이크 케이스를 그 코드 컨벤션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값 넣어줄 때는 카멜 케이스로 넣어줘야 됩니다. from wallet에 public key 넣어주고 원래 이게 이제 from wallet에 public key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키를 제너레이팅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어디서 만나요? 네, 뭐 find program address sync나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새로운 키 페어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그 값과 이 퍼블릭 키와를 어떻게 러스트 스마트 컨트랙트 내부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스템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이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다 S가 안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하면 트랜잭션이 전송이 될 겁니다. 이거는 사인을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바로 전송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web3.js나 이제 그런 데 이더리움이나 그런 데서 사용을 할 때 send signed transaction 같은 그런 메소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후에 있는 데이터도 봐야 되니까 프로그램에 my account 패치로 뭐 어떻게 프로그램에 퍼블릭 키를 넣고 매출 데이터까지 찍어봄으로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어가 있었네. Signer not provided. 어디서 뜬 걸까요? 아마 여기서 뜬 것 같은데. 이거 유저가 아니라 사이너죠. 네. 프로그램 아이디가 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불러온 거죠? 프로그램 아이디. 왜 이럴까요? 설마 시스템으로 넣어놨는데 이 에러 한 개는 어디서 뜨고 있을까요? Declined program ID does not match the actual program ID.
정도까지 되었고, 잠시만요. 이거 어딘가 설정이 안 돼 있나?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디플로이를 할 때 이 해당 프로그램 아이디를 안 주고 디플로이 했나? 또 디플로이가 안 되네요. 이제는 insufficient fund가 뜨네요. 밸런스를 찍어보면 아마 디플로이를 할 때 이 값을 안 하고 디플로이를 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솔라나가 있으니까 디플로이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아이디 나왔고요. 동일하다는 거 볼 수 있고, 됐으면 좋겠네요. 네, 됐습니다. 됐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었고, 아마 아까 안 됐던 이유는 디클라이어 아이디 쪽에다가 이제 방금 어드레스를 줘야 한 이 값을 넣지 않고 기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던 거 값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어차피 이거군요. 네. VPF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로컨이라는 트랜잭션 향이 날렸고, 이거는 이제 RPG 통신이 되겠죠. RPG 통신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값이 데이터가 비행 타입으로 3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솔라나를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였던 거의 모든 과정이고, 이론적으로는 좀 공부했던 부분이나 뭐 러스트 쪽에서 앵커 SPL 토큰 같은 부분을 확인해서 CPI 컨텍스트 같은 부분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찍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